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배부장이 찾았습니다. 자기 거 확보하려고 거꾸로 이제 제 거를 입증할 꼴이 돼버렸는데, 1907년 6월 18일에 인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아마 그 이전에 만들어졌겠죠. 이게 동경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전 거로 이제 보시는, 사실 1907년 6월이면 인천 국립보통학교가 개교한 다음 이야기지만 사실은 원고는 그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립소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신교육 편람이 뭔가 저도 몰라서 찾아봤더니 여기에 나오는 얘기인가 해서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일본은 이제 히라가나가 가타카나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아마 발음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한 건데 찾아봤더니 전화, 호출, 국서, 뭐 배달국 이런 거에 대한 명칭에 따라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어 발음에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가나다순 이런 거로다가 이제 발음을 한 건데 지금 현재 그저 분류를 해놓은 건데 학교편도 있고 관청편도 있고 기타 등등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경기도 학교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늘색으로 칠해놓은 게 다 인천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대녀학교 못 들어보셨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천 공립심상수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기념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들이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벽성학교라는 게 인천읍에 있었고, 그 다음에 관리 외고학교는 당연히 인구의 전진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동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사학교라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교동에 있는 교동산립 1학교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천 공립소학교가 바로 인천 구내면 관청리에 있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물론 이게 관청리가 본체가 없어서 인천 향교냐라고 뭐 또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거의 구분응선은 넘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다가 인천 향교 개교설을 갖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최근에 나왔다.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이 학교가 확실히 인천 공립소학교 학생들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35명이 등장을 하고 교원과 부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발을 불고 있는, 그러니까 문율을 그때 교육과정에 의해서 음악을 배우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거 이제 조금 이야기가 벗어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걸 좀 우리가 좀 바꾸자고 좀 개선을 좀 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옛날에 학생들이 앞에 있고 선생님들이 배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앞에 있고 선생님들이 뒤에 있었는데 저도 뭐 학교에서 찍을 때 이렇게 앞자리에서 찍는 게 이거 일제유산입니다. 사실 이거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진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중국 같은 경우 이렇게 선생이 뒤에 서고 학생이 앞에 섰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시흥 공립보통학교 사진입니다. 이거 한참 뒤에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요새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데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정리하자면 인천 공립소학교에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여기 관리미래학교 교사 일부를 갖다가 빌어서 1907년에 개교를 했다고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이간에 1907년에 촬영된 관리미래학교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옮긴 다음에 1907년에 이 건물을 졌죠. 아까 말씀하신 이윤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1923년에 바로 이 건물을 진 겁니다. 이 건물이 지금 현존하는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 여기 또 재미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정도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결국 인천 창리학교의 시작은 향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통 근대와 전통이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절되어 있지 않고 조선의 역사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역사를 개정하고 있는 학교가 바로 창리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일 수 있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통신교육 편람이라는 것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역사 얘기 그만하고요. 이제 증축이 어렵다. 이제 교육청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 그 다음에 또 학생 수가 늘어나서 과밀학급이 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문제 지금 현재 당면 과제고 그 다음에 역사를 계승해야 되는 문제가 앞에서 이현 교수님도 충분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 어디서 보도자료 어쨌든 이전해야 된다는 측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축은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서 과밀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인근의 초등학교가 청년초등학교 없기 때문에 과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가 깔려있다는 거죠. 서림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9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근거인지 지금 자꾸 이렇게 학생 수가 아시다시피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금성지구에다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전동환까지 다 포함해서 5,670세대를 적용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전동환 지금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화재와 관련된 그 법령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현상 변경,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 근처에 있는 곳에 건물을 지으려면 현상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김경선 교육관님께서 직접 담당하신 팀장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인천시가 고시한 현상 변경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창녕학교 관련해가지고 이 빨간색은 아무 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건물밖에는 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조차도 문화재 심의에 의해서 바뀌어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어쨌든 요 노란 구역은 또 뭐냐면 그 심의를 받아서 이제 건물을 져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관련된 내용들과 관련해서 쭉 그 내용들 문화재 현상 변경 관련해서 몇 미터까지 지을 수 있다. 그거 넘으려면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 변경 심의를 받아라. 이런 내용들에 관련된 지금 현재 창녕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재 현상 변경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영화학교의 옆에 바로 영화 여상 지금 이제 관광고등학교죠. 한마디로 해서 빨간색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여기요. 이게 문화재거든요. 바로 이거 바로 붙여있기 때문에 이 빨간 지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건물 새로 졌습니다. 그럼 개축에 해당됐습니다. 실제로 졌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옆에 여성교사 합숙소가 있는데 바로 이거는 사실은 뭐 이제 뭐 교회 쪽에서는 긴박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긴박한 시설이 아닐 수 있는데도 편의 시설입니다. 직접적인 종교 관련된 시설도 아닙니다. 바로 인근에 건물을 졌습니다. 뭐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 사실 문화재 보호상 사실 두 건물은 심의 대상에서 사실은 제척됐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녕학교가 이 건물, 요게 이제 문화재로 지정된 건 요건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이고 이런 것들은 이 뒷부분에 증축을 할 수가 있다는 건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군다나 지금 여기 산업학교를 이렇게 여기가 전체가 다 창녕학교 당초 영역입니다. 지금 현재 요것만 쓰고 있고 이거는 인천시 교육청에서 잘라가지고 인천산업정보학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이 영역 전체를 갖다 찾아내는 것도 창녕학교 역사를 갖다가 공간적으로 복원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이쪽이 증축할 수도 있습니다. 뭐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과밀학급이니 이런 얘기는 사실은 조금은 그 논리적인 한계가 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학거리 관련 이제 어떻게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 통학거리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 통학거리를 한번 좀 재봤습니다. 물론 이게 포털에서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직선거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초록색이 이 초등학교 부지가 여기입니다. 개입되어 있는 곳이 이쪽인데, 금성지구는 이곳에 지었을 때 보통 이제 얼마냐면 460m, 거의 한 500m, 그러니까 400~500m 선에서 통학거리가 형성이 됩니다. 물론 창녕학교로 하게 되면 늘어납니다. 830m 정도 그래서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m를 걷게 하면 될 걸 왜 800m씩이나 걷게 하느냐? 당연히 그런 반발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전동환 지구라든지 여기만 지금 이추월고 같은 동구는 사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림초등학교하고 창녕학교를 통해 가지고 분산 배치한다면, 그 다음에 증축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금성지구 미추홀구에 위치한 금성지구에서 거주한 학생들과 그 다음에 여기 노원동에 있는 스타디움 센트럴파크시티 이 학생들이 이 학생들을 미추홀구 학교에 배치한다면 여기로 가야 돼요. 수미초등학교로 가야 돼요. 이건 1km가 한참 넘습니다. 물론 뭐 지자체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행정구역상이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초등학교 증설 관련해서 좀 더 시급하게 검토할 부분은
위추홀부지 사실은 동부 부부가 관련해서는 조금은 해결할 정부는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0m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요거 이제 여기 배치했을 때 또 몇 미터인지 한번 살펴본 거고요. 실제로다가 여기 그 송림풍림원 아이온 학생들은 선임학교에 배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송림 휴먼샤인 경우에는 여기 서초등학교 서림으로 다닐 때 600m, 780m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통학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먼 거에 잡아가면 돼. 이거 물론 뭐 미터당 차이 뭐 이런 거 따지는 데 있어서 물론 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참에 그 원도심 지역에 초등학생들을 갖다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다음에 도시계획 아까 저 발전을 보다 보니까 이완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경동지구도 또 사실 그 개발되고 하게 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이런 지금 그 초등학생들 그 통합 배치 보니까 학교 배치 방법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어떤 그 계획들이 어떤 계획들이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게 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는 교육청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접근한 거라서 좀 과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불편할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학교 교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일보 23년 4월 2일자에 신문 증축 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학생 수 부족하니까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지들의 이제 기부금을 모았는데 사실은 연동건물 기생들이 연주회를 해가지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조선에서 인천에서 활동하던 이게 기업주들이겠죠. 그래가지고 재산에 따라 등급화해가지고 1등급한테는 1,100원을 부담시킵니다. 그래서 장성구나 뭐 이런 분들은 즉시 승낙해가지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욱이라는 사람은 증축도 반대하고 기부금 납부도 거부했다는 게 요 일자의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이분은 동네 객도 출신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창리학교의 원래 교사는 요 3칸, 좌우 3칸씩이다. 모두 2칸, 여기 1칸은 증축된 내용이다. 이게 원래 교사고요. 증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창리학교를 건물을 보게 되면 이 건물은 뭐 그냥 제가 지은 이야기인데 아치의 박물관이다. 이렇게 아치가 4개씩 다른 종류가 4개나 적용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생긴 놈, 그다음에 이렇게 포인티드 아치까지 해가지고 4개나 생길 정도로다가 이렇게 한 건물에 이렇게 아치가 다양한 뭐 2개 정도 뭐 많은 게 3개까지 또 사용되는데 이렇게 4개까지 쓴 예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인조석과 원래 그 돌이 잘 섞여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건물을 내부에 짓는 것도 중요한데 교지가 확보를 해서 중요한데 사실은 인근 지역, 기존 지역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도 있고 현재 이런 실제 사례들도 있다. 그 다음에 분산 배치 방법도 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증축은 이렇게 확실하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문화재위원회는 통과하는 그런 전제를 따라야 되지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분산 배치도 가능하다. 건축적 가치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인천 산업학교 여중 문제가 계속 여중 개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인천 산업학교를 갖다 오히려 여기 이제 직업 훈련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 같은 경우 중심지로다가 이동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하고 오히려 여기에 여중을 개설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개교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정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교명도 인천 소학교라는 그런 개념에서 인천 초등학교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결론과 제안까지